닥터 스테판 이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두 번째는 그 나머지 반의 반인가요? 5월 24일 북이 중요한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보도 내용 중 핵심적인 대목은 핵전쟁 억제력과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입니다. 잘 알다시피 핵전쟁 억제력은 곧 핵무력을 뜻합니다. 타 측의 핵 공격력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 측의 핵 방어력, 즉 핵 억제력이죠. 그리고 핵무력은 곧 핵미사일력입니다. 핵무기는 운반수단이 필수죠. 핵은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이 있고 운반수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SLBM, 위성탄두 FOBS가 있습니다. 전략무력은 보통 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일컫지만 극초음속 전술용 미사일들도 포함되는 걸로 보입니다. 전술용 무기라고 하기에는 결정적이고 이 무기들이 발사되는 순간 언제 핵미사일들이 발사될지 모르는 고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돌입해서죠. 그러니 고도의 격동 상태란 말이 쉽게 이해되네요. 격동 상태는 격발기가 당겨져 있어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요.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는 북의 군대가 당해 용도를 받는 군대, 당해 군대란 걸 다시 확인한 겁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핵미사일 부대를 비롯한 전략 무력이 전쟁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미 대결전 2회 에이테크스 통천에서 평택으로입니다. 북미 대결전 1회는 지난해에 한 김정은 위원장의 은신전술이고요. 통천은 중요한 곳입니다. 일단 위치는 지도에 나오듯이 금강산 위쪽 해안가인데요. 지난해 박지원 의원이 정주영 전 현대회장의 고향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났다고 규탄했다가 북으로부터 배은망덕한 수작이라고 반격당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뭘 실수했는가 하면 통천을 정주영의 고향으로만 안 겁니다. 통천은 정주영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코리아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비유하면 제2의 인천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의 입장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뼈아픈 전투인데 비해 통천 상륙작전은 통쾌한 전투입니다. 전자를 다룬 영화로 월미도가 유명하고요. 후자를 다룬 소설로 승리가 유명합니다. 그러니 월미도의 여주인공 영옥의 고향이 통천으로 나오는 게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리아 정세를 알려면 북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하고 북의 전략 전술을 알려면 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북을 잘 알기 위해선 북에 관한 여러 지식이 풍부해야 하기도 하지만 북의 전략 전술을 잘 알기 위한 차원에서 북의 사상이론과 혁명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북의 권력 구조나 통계 자료만 외우는 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의 소설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기초한 북소설은 북을 이해하고 북으로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정세를 분석하는 데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북소설에서 예술적으로 형상한 부분과 실제 사실과의 차이는 각종 역사 자료와 비교해 봐야겠지요. 다시 돌아가서 박지원이 놓친 건 북에게 통천은 정주영의 고향이란 점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코리아 전쟁 시기의 역사적 현장이란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북이 통천에서 6.15 통일행사나 정주영 추모식을 했다면 그건 통천을 정주영의 고향으로 본 거지만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건 코리아 전쟁 마지막 시기의 대표적인 전투 현장으로 본 거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는데 박지원이 최소한의 금도니 규탄이니 했으니 북이 왜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의 대응 수위는 오히려 매우 낮은 겁니다. 그래도 상대가 박지원이고 몰라서 한 걸로 보고 많이 참은 겁니다. 최고 존엄을 모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북이 이 차이를 속 시원히 밝히지 않았는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는 통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북이 당시에 여전히 북미 정상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발사 시험이 8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북미 정상들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은 6월 30일에서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북이 코리아 전쟁 때 미제 침략군을 집중 포사격으로 가루로 만들어 수장시킨 결정적인 전투의 의미를 부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북이 얼마나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섬세히 표현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통천에서 지난해 8월 발사된 미사일은 최첨단 극초음속 에이테크스형 전술 미사일입니다. 이름이 긴데 그냥 음속 6 이상으로 날아가는 집속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속 6은 남의 보도 내용이니 최소로 보면 되고요. 낙하하는 마지막 순간 종말 단계에서는 그 2배 이상일 겁니다. 남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마하 3, 4 정도 된다고 하니 그 몇 배 이상이죠. 더구나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수직이란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 파괴하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낙각입니다. 떨어지는 각도란 뜻인데요. 통천에서 올해 3월 발사된 미사일 시험 발사의 보도에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남측 언론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벙커버스트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남의 군사 전문 기자가 주목하고 있다는 건 남의 군사 전문가들, 군사 지휘부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남의 미군 지휘부 등 주요 지휘부는 지하 벙커에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북이 그간 수많은 군사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단 한 번도 벙커버스터란 무기를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낙각이란 단어도 처음인 걸로 압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모든 전략 핵무기를 다 갖고 있고 다양한 첨단 전술 무기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 북이 가장 중요한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고 그것도 가장 우선해서 가장 강력한 걸로 개발해 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지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무기는 공개하지 않는 법입니다. 군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의 30%만 공개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북이 벙커버스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무섭지만 벙커버스터의 힌트를 처음으로 내보낸 거는 더 무섭지요. 이젠 벙커버스터의 실체를 공개할 때가 됐다. 이 정도의 벙커버스터는 공개해도 된다.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에이테크스 집속탄에는 작은 폭탄, 자탄이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류탄이 수백 개 들어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터지면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죠. 지금 미군이 중동에서 사용한 집속탄의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북이 개발한 에이테크스형 미사일이 미군의 에이테크스보다 크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전문가는 전술 핵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즉 자탄 수백 개 대신에 전술 핵탄을 담아 날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북은 남을 상대로 어떤 핵무기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 묻는다면 그게 북의 사상 이론이고 전략 전술이며 노선 정책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북은 전술 핵무기급 폭탄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국 강토의 방사능을 오염시키지 않고 상대를 섬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핵을 써 결의와 인류의 비난을 자초하겠습니까? 북에겐 남도 조국 강토고 남의 민중도 한 핏줄 동포입니다. 북의 가장 중요한 타격 목표는 남의 미군 지휘부를 비롯한 주요 군사 거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230km를 날아간 게 눈에 띄네요. 통천에서 동해상으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발사하면 정확히 평택에 떨어집니다.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이자 미군 지휘부가 있는 곳입니다. 안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무척 넓네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몇 발이 날아올까요? 예상컨대 최소 10발은 날아올 겁니다. 세계 최대에다가 미군 지휘부가 있는데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발이 전술 핵탄급이고 정말 단계의 음속 10 훨씬 이상이며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면 어떻게 막을까요? 보기에 평택의 미군들은 말 그대로 총알바지입니다. 인계철선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 주둔하는 미군은 전체 미군이 코리아 전쟁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전쟁 개시와 함께 바로 죽어줘야 하는 명분용이란 뜻입니다. 본인들도 뇌가 있으니 알 겁니다. 평택은 물론이고 남코리아는 아무리 보수를 많이 줘도 미군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목숨을 돈 몇 푼에 바꿀 순 없지요. 230km의 의미가 평택을 겨냥했다는 건 기자들도 알아보네요. 북의 노골적인 전술적 조치, 심리전이란 뜻입니다. 고도의 격동 상태는 이미 취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를 이해하는데 정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